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실제로 환절기에는 감기, 알레르기, 피로감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이 부쩍 늘어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시기를 약이나 보충제 없이 음식만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가을철에는 자연이 선물해주는 제철 음식들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추천하고 면역 전문가들이 매년 강조하는 가을 면역력에 좋은 음식 5가지와 그 속에 숨어있는 비타민의 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만 되면 유독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계절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온이 낮아지면 몸의 체온도 함께 떨어지기 쉬운데요.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이상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온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조량입니다.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죠. 이로 인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죠. 게다가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만성 스트레스처럼 작용해 면역세포의 반응력이 떨어지게 돼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신체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면역세포의 이동도 원활하지 않아지는 거죠. 결국 기온 변화, 일조량 감소, 신체활동 저하, 스트레스 증가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을철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쉬운 겁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감이죠. 주황빛 감 하나만 먹어도 가을이 온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감이 단순히 계절을 상징하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면역력을 지키는 비타민C 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60에서 7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감기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인데 감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최고의 제철 과일이에요. 특히 비타민C는 몸속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감을 꾸준히 먹으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감에는 베타카로틴과 탄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사실 면역력 저하와 직결되는 요소예요. 만성 염증이 있으면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뎌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이런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점막이 튼튼하면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1차 방어선이 강해지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감은 소화에도 좋은 과일이에요. 특히 떫은 감에는 수렴 작용을 하는 탄닌 성분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장의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만 감은 당분 함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감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구입 후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영양가 높게 먹는 방법이에요. 가을이 되면 호박죽, 호박전, 단호박찜처럼 호박 요리 많이 드시죠? 그냥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가을 호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에요.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는 물론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점막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1차 방어막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져요. 특히 가을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와 호흡기 점막이 쉽게 마르고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베타카로틴이 피부 장벽을 촘촘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호박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식품이에요. 비타민C, 이, 칼륨,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세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GI 지수가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호박은 단순히 영양만 풍부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면역력 친화적으로 조절해주는 고마운 음식이죠. 또 하나, 호박 속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와 점막이 튼튼해지고 세포 손상도 줄어들고 내부 염증도 가라앉으니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찜기에 살짝 쪄서 간식처럼 먹거나 죽으로 끓여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요. 여기에 견과류나 꿀을 곁들이면 영양 흡수율도 더 올라갑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올리브유를 둘러 구워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의외죠? 많은 분들이 면역이라고 하면 백혈구나 림프절 같은 걸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건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먹이 역할을 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좋은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쁜 균이 줄어들면서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죠. 그런데 가을 제철 식재료 중에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이 있으니 바로 무입니다. 무는 가을에 가장 맛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뿌리채소인데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무는 위장을 시원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해서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에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면역력 친화적으로 바꿔준다는 점이에요. 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해요.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운데 무는 그런 환경을 미리 차단해주죠. 특히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염 효과와 해독 기능이 뛰어나서 만성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까지 도와주는 이중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은 주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살짝 절여서 김치처럼 먹어도 좋고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즙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특히 무즙은 기침과 가래에도 효과적이라 예로부터 감기 초기 증상에 자주 쓰였어요. 이것도 다 면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을무는 여름이나 겨울무보다 맛이 달고 수분이 풍부해서 생으로 먹기에도 훨씬 부드럽고 순해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즉, 가을무는 그 자체로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인 셈이에요.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지만 이렇게 보면 무 하나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을 하면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버섯이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종류도 다양하고 국이나 볶음, 전골 어디에 넣어도 맛을 더해주는 효자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이 버섯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 딱 맞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의 조합을 갖춘 자연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비타민 D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가을이 되면 햇빛 노출 시간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흔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뼈 건강 문제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드물게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가을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버섯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면역세포, 항체, 각종 면역 관련 효소를 만드는 기본 재료잖아요. 그런데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버섯은 식물성 단백질원이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즉, 가볍게 먹으면서도 면역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NK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줘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베타글루칸은 여러 연구에서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버섯은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은 면역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버섯은 면역에 이중 효과를 주는 셈이죠. 게다가 버섯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 폴리페놀 같은 미량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몸속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아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말린 상태로 보관하면 영양소 농도가 더 높아지고 국물 맛도 진해져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결론적으로 가을철 버섯은 단순히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재료가 아니라 비타민 D, 단백질, 항산화 성분,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다양한 버섯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한층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부담 없이 한 줌 먹을 수 있는 간식 바로 견과류죠.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피스타치오 등 종류도 다양하고 씹는 식감도 좋아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견과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가을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영양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바로 비타민 E에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중 하나예요. 항산화란 말 그대로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산소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자외선, 환경오염, 혈당 상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요. 비타민 E는 이런 유해산소를 제거하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요. 특히 T세포나 B세포처럼 외부 침입자에 대응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크고 피로가 쌓이기 쉬운 계절엔 꾸준히 항산화제를 섭취해 면역력을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견과류에 비타민 E가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몬드가 있습니다. 아몬드 23알,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에 가까운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어요. 또 해바라기씨도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해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하게 영양 보충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 좋고 캐슈넛은 아연과 철분이 풍부해서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즉 견과류는 비타민 E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과 건강지방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면역력 종합 영양제 같은 식품이에요.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고 소금이나 설탕에 절여진 제품보다는 생견과나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냉장 보관이나 진공 포장으로 산패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화된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요즘처럼 피로가 누적되고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바쁜 와중에도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면역력 유지와 건강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이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몇 가지 비타민만 잘 챙겨도 충분합니다. 특히 가을처럼 일교차가 크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비타민 섭취가 면역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챙겨야 할 면역 비타민 탑3와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알려진 비타민 C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신속하게 반응하려면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해요. 또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특히 주목받는 비타민 D예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가을부터는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결핍되기 쉽죠. 비타민 D는 면역세포가 외부 침입자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세포막을 지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 덕분에 노화 예방에도 좋아요. 이 세 가지 비타민을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가을철에도 감기나 피로 없이 건강한 하루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단, 보충제를 드실 땐 과다 복용을 피하고 의사나 약사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습관 속에서 서서히 쌓이는 건강 자산이에요.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면역 식단 루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침에는 장 건강과 비타민 보충을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과 바나나 또는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유익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유자차나 레몬물을 곁들이면 비타민C도 함께 보충되죠. 점심은 균형 잡힌 한식 위주 식단이 좋아요. 현미밥, 제철 나물, 된장국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생선, 고기류를 곁들여 단백질과 미네랄을 고루 섭취해야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때 김치나 무생채 같은 발효 채소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오후 간식으로는 말린 표고버섯차, 견과류 또는 삶은 단호박을 추천드려요. 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까지 함께 챙길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는 가볍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구성해보세요. 야채 듬뿍 넣은 버섯전골, 된장국, 구운 생선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 유지는 곧 면역력 유지와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반신욕으로 순환을 도와주면 숙면에도 좋고 면역세포의 재생력도 올라가요. 작은 습관이 모여 면역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을은 건강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면역력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처럼 자연에서 온 영양소로 채워주면 몸은 스스로 방어력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